자, 그래서 1971년도에 조리개 우선 A를 쓸 수 있는 아사히 펜탁스 ES라는 카메라를 만듭니다. 전편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여기에 ES 카메라에 맞는 타쿠마 50mm 1.4 렌즈에 어떤 걸 한다고요? 멀티 코팅을 해요. 멀티 코팅. 1971년도에 세계 최초로 멀티 코팅을 해요. 그 멀티 코팅 명칭이 뭐예요? SMC. 여러분들 지금 렌즈 앞에는 다 SMC라고 써 있을 거예요. SMC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였냐면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세븐 멀티 코팅이다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런 분들 보면 좀 문헌 좀 보라고 하고 싶어. 문헌. 그 카메라 역사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 아사히 펜탁스사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뭐라고 썼어? 내가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븐 멀티 코팅이라고 안 써 있어요. 슈퍼 멀티 코팅이라고 써 있지. 좀 봐. 좀 보란 말이에요. 좀 보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잠깐만. 아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다. 이거 왜 근데 아까 왜 세븐 멀티 코팅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슈퍼 멀티 코팅, 이 멀티 코팅을 할 때 7겹으로 해서 세븐 멀티 코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카메라 형 찍고 계시는데 왜 또 비디오로 왜 또 찍어? 탄을 왜 또 돌려?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2번이나 죄송하다고 괜히 흥분해갖고. 그래갖고 세븐 멀티 코팅이 아니라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다. 이거는 7겹으로 코팅을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코팅을 안 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코팅을 했어요. 모노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모노 코팅. 멀티 코팅이 아니라. 모노 코팅을 했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모노 코팅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안 했지. 아무것도 코팅을 안 했어요. 자, 그럼 멀티 코팅이 왜 대단하냐 하면요. 코팅을 안 할 때 반사율을 0.5% 이하, 보통 0.2%에서 0.3%로 한 면당 그거를 감소시켜요, 반사율을. 이게 감소가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돼요? 대구경 렌즈를 만들 때 설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렌즈 매스를 많이 늘려야지 밝은 렌즈나 수차를 양호한 렌즈를 보정해갖고 만드는데 이게 빛 반사가 나니까 계속 렌즈가 많이 들어갈수록 빛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멀티 코팅을 하니까 빛 반사가 현저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설계할 때 굉장히 설계자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대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멀티 코팅. 근데 이걸 어디서 했어요? 펜탁스사에서 1971년도 아사히 조리개, 그것도 조리개 우선 맞나? 맞아. 나 이거 집 튀겼어. 그 71년도에 아사히 펜탁스 EX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타쿠마 렌즈에 SMC 코팅을 한다라는 게 멀티 코팅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렌즈들은 이 SMC가 써 있거나 아니다 니콘이나 캐논에서 그럼 멀티 코팅 안 합니까? 이 이후에 메이커에서 늘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거 과연 멀티 코팅까지 이거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귀족적이지 않냐? 굉장히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 대중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회사가 어디였었냐? 아사히 펜탁스사에서 끌고 갔다는 얘기. 펜탁스사에서. 펜탁스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찌질한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펜탁스사.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도했던 거죠. 이란 리프렉스에 누가 만들었을까? 이란 리프렉스를 하다가 중점에 딱 올라가면 결국 아사히 펜탁스사에서 귀결로 된다는 얘기예요. 조리개 우선 누가 만들었어요? 아사히 펜탁스사에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SMC.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포토153 사이트, 포토153 강좌 중에 코팅이 렌즈에 미치는 영향, 그걸 보면 제가 자세하게 아마 풀어놨어요, 이거 부분이요. 거기에 들어가서 멀티 코팅이 또는 색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요. 이 당시에는 이미 일본,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니콘 F3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80년도에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카메라 메이커나 독일 카메라 메이커나, 어디에서 볼 때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1980년도를 정점으로 딱 찍는다는 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얘기죠. 어떤 거를 만들어낸다? 펜탁스 LX라는 카메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펜탁스 LX라는 카메라 들어보셨습니까? 니콘의 F3 또는 캐논의 뉴F1 카메라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카메라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너무나도 귀가 뚫어지게 많이 들으셨던 카메라예요. 너무 명기다 그러는데 펜탁스 LX 카메라는 어때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면 저 정도가 되겠네. 저 정도가 F3나 뉴에폰이랑 어깨를 같이 가는 카메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LX가 훨씬 뛰어난 카메라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유독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코리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알려지지 않았던 카메라 중에 하나가 이 LX 카메라예요. 이 LX 카메라 제가 후미에 따로 빼서 해드릴 거예요. 이 카메라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무엇보다도 방진, 방습을 최초로 했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최초야.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뜯어보면. 나사 하나하나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 광고를 보면, 그 당시에 LX 광고를 보면 한 70%가 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야. 그만큼 방진, 방습을 완벽하게 했다는 걸 홍보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만 인기가 없었어요. 이 카메라가 1980년도에 나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카메라. 이건 시스템 카메라로서 LX는 니콘 F3만큼이나 시스템 카메라로서 확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카메라예요. 여기서 모든 건 완성됐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니콘에서 최고의 완성 정점을 찍었다 F3, 캐논에서 정점을 찍었다 뉴F1, 펜탁스에서 정점을 찍었다 LX, 올림푸스는 OM4. 그런 거죠. 이런 부분. 미놀타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85년도에 AF 카메라를 만들죠. 실용화 시켜갖고 나오는데 그때의 그 쇼크라는 건 대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AF 카메라를 사실은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건 81년도인가 여기 나올 텐데요. 81년도네요. 펜탁스에서 나오는 MEF가 발매돼요. 사실은 펜탁스가 먼저인데 이게 어떤 대중적으로 하거나 그 맥섬 7000, 미놀타의 85년도에 맥섬 7000하고는 시스템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맥섬 7000을 더 쳐주는 계기가 됐던 건 그게 맞다라는 얘기죠. LX. 그 다음에 요거 LX 하기 전에 76년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MX라든가 ME라든가 ME 슈퍼 카메라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할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